비트코인을 아는 첫 연준 의장 케빈 허시 시대가 밝았습니다. 케빈 허시는 40세 미만이라면 비트코인이 당신의 새로운 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디지털 달러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달러로의 전환은 비트코인이 미국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는 얘기고요. 케빈 허시가 바꿔올 환경, 그것은 비트코인에게 매우 낙관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수목입니다. 비트코인을 아는 첫 연준 의장 케빈 허시 시대가 밝았습니다. 지금 현 시간은 오늘 FOMC 앞두고 아마 오늘 밤을 지나서 이제 새벽이 되면은 첫 번째 FOMC 케빈 허시의 또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그걸 앞두고 케빈 허시 시대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지난번 오프라인 행사 때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발표드리고 했던 내용을 짧게 한번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해보는, 그리고 또 FOMC 앞두고 있고 아마 요게 편집돼가지고 올라가면은 첫 번째 FOMC가 끝난 이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볼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끝까지 한번 첫 연준 의장 케빈 허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케빈 허시는 2011년도 마크 안데르슨이 소개해준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여러분 어지간한 누구보다도 빨리 비트코인을 접했습니다. 순서는 이제 케빈 허시가 누군가, 그리고 지난 4월에 있었던 연준 의장이 되기 전에 했었던 청문회에서 보낸 시그널들, 그리고 케빈 허시가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라클 연준, 그리고 정책 변화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달러의 디지털 전환과 비트코인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허시는 이 내용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월가, 그리고 워싱턴 정가, 그리고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정말로 드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집안도 너무 좋죠. 에스티 로더 창업자 손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런 스탠포드 하버드 로스쿨 출신에, 그리고 또 나이도 70년생으로 젊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 금융을 배웠고, 그리고 연준에서 이사로, 최연소 이사로 근무하면서 연준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트레이더 드러켄 밀러의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에서 한참을 근무를 했습니다. 케빈 허시가 이제 좀 다른 부분은 이런 거죠. 버냉키나 옐런이나 파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어요. 부족했습니다. 물론 연준 차원에서 리서치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파월이 했던 말, CNBC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연준 의장들이 했던 가장 비트코인에 관한 우호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케빈 허시는 40세 미만이라면 비트코인이 당신의 새로운 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2025년, 바로 작년이죠. 비트코인은 시장 규율을 제공한다. 세상에 뭔가 고쳐야 한다고 알려줄 수 있다. 정책을 위한 좋은 경찰이다. 가격 변동이 연준의 실책 신호를 비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 허시는 비트코인 백서를 2011년도에 처음으로 접했고, 그 이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크립토 섹터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비트코인 ETF 운영사 중에 하나인 비트와이즈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고, 다양한 크립토 VC들의 어드바이저이자 LP로서 돈을 대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왔다. 그런 그가 지난 4월 연준 의장 이 인준 청문회에서 보인 발언들, 2시간에 걸쳐가지고 있었던 청문회였고요. 이때 이제 한 발언들이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던 후행성을 완전히 끊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CPI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행적 지표다. 그리고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거 하지 말자. 다 플랫, 점도표 오늘도 나오죠. 6월이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정책 반응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FOMC 회의할 때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치고받고 서로 의견 내고 하자. 그러니까 시차를 갖다가 최대한 줄이자라는 거예요. 미리 사인을 안 주고. 그리고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 특히 코어 PC 대신 트림드 민 PC 이거를 통해 가지고 아웃라이어에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라내고 스무스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가이던스를 주고 미팅도 적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 많이 안 하겠다. 커뮤니케이션 많이 할수록 이거는 신뢰를 누수시킨다. 기저물가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라클처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1971년까지 근본이제였죠. 그리고 닉슨이 금태환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페트로달러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를 거칩니다. 이때가 이제 아서번즈 시기가 되고, 그리고 현 시점은 페트로달러 체제가 2024년도에 사실상 균열이 생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달러 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아서번즈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역대 최악의 연준 의장이었다. 하지만 막상 번즈의 시기에 여러분이 연준 의장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번즈가 어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환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연준은 버냉키, 옐런, 파월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 미리 안내를 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고 점도표 탁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었는데, 티처 연준, 이게 티처 연준이고 오라클 연준이 된다라는 얘기는 소통을 최소한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왜? 연준이 그동안에 금리 결정하면은 다 공표하고 포워드 가이던스 2003년부터 도입해가지고 딱 미리 주고 369 12월 달에는 경제 전망 딱 해주고 점도표도 이제 딱 넣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뭐 회의 때마다 뭐 그냥 뭐 무조건 기자회견 다 해주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들을 4월 청문회에 집중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방식은 지난 30년간 연준이 운영되어 오던 점점 더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커뮤니케이션 하던 방식을 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굳이 왜 이렇게 하냐? 근본이제에서 페트로달러 체제로 이 통화 시스템의 방식이 전환되는 시점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고 정밀하게 할수록 스텝이 꼬이고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방식대로 하다가는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을 수가 있다. 신뢰를 잃는다라는 것은 달러를 회피하고 엄청난 수준의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오라클 연준 방식으로 해야 될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케빈 워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빈 워시가 들어왔고요. 이제 워시 연준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소매 CBDC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민간에 의해 가지고 돼야 된다. 가장 미국적인 방식이죠. 예.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지금. 한국은행이 CBDC를 직접 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결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스키니 마스터 계좌. 이것이 바로 디지털 달러가 흐르는 배관에 해당됩니다. 기존에 이제 연준 마스터 계좌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허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 스테이블 코인을 다루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라이센스를 받고 페이먼트만 할 수 있는 마스터 계좌를 부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대차 대조표 축소, 이거는 진행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도 오라클 연준 방식으로 진행하려면은 축소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규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풀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는 제가 얘기를 따로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연준 이사회는 지금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 의장이 됐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왜? 보시다시피 트럼프가 임명한 케빈 워시, 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 트럼프가 했지만은 필립 제퍼슨, 마이클 바, 리사 쿡, 제롬 파월 4명이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현 트럼프 행정부와는 결이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변수가 물론 있긴 합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제롬 파월이 가장 임기가 빠르기 때문에 2028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유일한 변수는 리사 쿡이 지금 해임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기지 2건을 모두 주거지로 신고했다는 사기 의혹으로 트럼프가 25년도 8월에 해임을 통보했는데, 리사 쿡은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게 된다면은, 이게 판결이 한 6월, 7월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리사 쿡이 나가고 트럼프가 새로 임명을 하니까 케빈 워시 중심의 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현재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첫 번째 FOMC가 회의가 끝난 이후겠지만, 자, 의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리고 성명서 내용,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오늘 3프로 나가서 얘기 들었지만, 점도표에 자기는 점을 찍는 거를 기권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의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규제 관련된 감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사회 7명은 앞서 보셨던 이 사람들이죠. 이것은 이제 케빈 워시 마음대로 될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은행 규제라든지 감독, 그리고 또 마스터 계좌 관련된 것들,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 관련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바이든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대만 하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공감되는 것들은 동의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순탄하게 쑥쑥쑥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이제 현재 이사회의 한계이고, 그리고 이제 금리 관련된 부분들은 FOMC 보터가 12명입니다. 지금 이사회 7명 플러스 지역 연준 총재 5명 이렇게 해가지고 12명이고요. 뭐 점도표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 연준 총재들이 다 찍기 때문에 그거는 한 19명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금리 결정 그리고 점도표라든지 경제 전망 관련된 369 12월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방향성은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또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 또한 현재로서는 제약이 있다. 그래서 결국 케빈 허시의 첫 번째 FOMC는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일부 의원들이 나는 동결 반대다, 인상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케빈 허시가 의외의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AI로 인해 가지고 생산성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도표를 갖다가 안 찍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됐던 첫 번째 회의다 보니까 시장은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 그대로 확대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 회의부터 뭐 많은 것들을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연준의 방향성 자체가 중요하다. 올해 당장 회의 몇 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보다 큰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정리를 제가 표로 했고요.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포워드 가이던스 없앴으면 좋겠다, 점도표 없앴으면 좋겠다, 뭐 기자회견을 안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제한적인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점도표 폐지 의장을 갖다가 기자회견에서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림입니다. 디지털 달러 체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달러로의 전환은 비트코인이 미국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 된다는 얘기고요. 71년부터 1980년까지 금은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왜 시스템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400%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트로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될 가능성들을 감안한다면은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 비트코인이 누구 말대로 정말 뭐 10,000불을 갈지 50,000불을 갈지 바닥이 어딘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수년에 걸쳐서 볼 때는 낙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400배가 될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낙관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적인 전환점에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뭐 케빈 허시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참고할까? 이고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케빈 허시는 일정 부분 정책 도구로서 혹은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언급하는 그런 날이 임기 중에 분명히 저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이고요.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한 14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준 의장은 4년만 하고 끝나질 않고 연장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년 하고 또 4년 추가해가지고 8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다수고요. 긴 경우에는 연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길게 했던 그린스펀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이제 케빈 허시의 연준, 페트로 달러에서 디지털 달러로 전환되는 시점에 연준의 역할과 케빈 허시가 바꿔올 환경, 그것은 비트코인에게 매우 낙관적인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존!